두 번째 프린시플이 나오는데 program to an interface not an implement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클래스나 클래스 객체들을 타입을 쓰지 말고 추상 타입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라는 거예요. 추상 타입.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객체들이 클래스들이 얘에 의존해야지 얘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DIP라고 하는 프린시플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이 멜로독을 보면 set flying strategy에서 new fly with wings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프로그램 했어요. 그러면 멜로독이라는 클래스랑 fly with wings라는 클래스는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렇죠? 의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의존 관계를 아예 빼고 싶으면은 여기다 만지면 안 돼. 다 바꿔야 되나? 이제 이렇게 바꾸면 아까 걸 다 지워서 그렇지만 아까 거는 이 클래스 안에다가 얘의 행동을 기본 행동을 고정시켜 놨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기본 행동이라는 클래스랑 이 클래스랑은 서로 의존 관계, 사용하는 관계가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지금은 이 러버덕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덕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고 추상 타입이죠. 그리고 플라잉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또 추상 타입하고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구체적인 타입은 여기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관계를 언제 맺어주냐면은 언제 맺어줘요? 생성할 때 맺어준다 그래서 이거를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 인젝션 하냐? constructor injection이라고 그래요. 생성할 때 관계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준다. 생성할 때. 그러니까 생성할 때 내가 다른 형태로 맺어주고 싶으면 맺어줄 수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얘네들은 그냥 기본 행동을 가지게끔 하면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최대한 클래스들이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flying strategy에만 의존하면 여기에 뭐가 더 오든 간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 투의 인터페이스.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자바 인터페이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 타입에 대해서 프로그래밍하고 구체 타입에 대해서 프로그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아지 생성하는데 new dog 하면 그 곳은 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애니멀 A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난 거고 여전히 강아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넣으면 애니멀 get instance 타입 줬어요. 여기는 이제 강아지가 안 나와. 강아지 타입 자체가. 얘가 만드는 게 강아지겠지. 강아지 타입을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얘랑 차이를 보시면 되죠. 요거는 강아지만 키울 수 있잖아. 강아지만 애완동물로 가질 수 있고 요거는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요 펫은 추상 타입이겠죠. 상위 타입. 얘는 구체적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가급적 구체적인 타입 대신에 추상 타입을 갖고 프로그래밍 하면 좀 더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프린시플입니다. DIP도 이거랑 뭐 같은 얘기예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라는 게 추상 타입에 의존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스A 관계로 전략들을 만들고 그 전략들을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조건문 사용하지 구현하고 기존 클래스 변경하지 않고 새 행위를 추릴 수 있습니다. 추가하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 패턴입니다. 수업 시간하고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기본은 저기 제가 한 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실행 시간에 변경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 새로운 행위를. fly rocket powered 하면은 이 클래스 하나 만들면 이제 모든 애들은 다 로켓으로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할 수 있죠. 조합해서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으로 아까처럼 막 종류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해야 될 특성들을 분리해낸 다음에 그 특성들을 어떤 특성들을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얘는 그게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조합. 그러니까 이 조합들의 개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것들만 만들면 되는 거죠. 훨씬 줄어들겠지. 필요한 클래스는. 그렇지만 조그마한 클래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인데 세 번째 프린시플이 favor composition over inheritance. 상속보다는 똑같은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has A를 우선시해라. has A를 우선시하면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요런 A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B가 여러 가지 특성, 이런 조합으로 어떤 객체들의 행위가 나타날 때 이거를 상속으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합의 개수만큼의 뭔가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뭐죠? 재정의를 막 해가지고 이제 덮어 씌우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has A로 하면은 내가 그냥 요 종류 중에 두 가지만 선택을 해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넣어주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has A. 그리고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넣어준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A1을 하다가 A3을 하게끔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실행 행위를 변경할 수 있고 특성들의 조합을 구현하기가 유연합니다.
각 전략을 사용하는 하위 클래스를 구현하는 것과 전략 패턴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유연한 건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 이게 원래 데피니션이에요. 내가 이 영어를 원래 처음에 안 넣었는데 이 영어를 오리지널을 안 넣어놓으니까 자꾸 내 번역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오리지널도 넣어놓고 번역도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보면 define family of algorithms,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의 집합, 알고리즘들의 집합, 같은 행위를 하는 거지만, 같은 종류의 행위지만 여러 종류의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전략들, 그 전략들을 encapsulate해서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걔들을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게. 그래서 사용자가 그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오리를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그 오리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알고리즘 군을 정의하고 캡슐화해주며 서로 언제 바꿀 수 있다. 알고리즘 사용한 클라이언트와 알고리즘을 분리해준다. 오리와 오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분리해낸 거죠.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오리가 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오리 클래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인젝션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등장하는 클래스가 스트래티지 인터페이스가 항상 나오고요. 여러 전략을 쓸 거니까, 여러 전략이 있다는 가정하니까, 전략이 하나밖에 없는데 전략 패턴 쓸 일은 없죠. 물론 지금은 현재는 하나지만 향후에 여러 개를 우리가 추가할 것 같아. 그럼 전략 패턴으로 모델 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concrete strategy class, 얘는 다수가 제공될 거예요. 하늘 나는 거, 뭐 로켓을 나는 거, 날지 못하는 거. 그리고 client class 또는 context class라고 하는데 전략을 실제 활용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replace, 이제 관련 리팩토링, 만약에 내가 기존 코드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하는 전략들이 달라. 응? 조건문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전략 패턴을 써서 리팩토링 해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if 레벨 1이면 이런 전략, 레벨 2면 이런 전략, 레벨 3면 이런 전략으로 조건문 써서 구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벨 1 전략 따로 만들고 레벨 2 전략 만들고 레벨 3 만든 다음에 얘가 그냥 어떤 레벨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 껴놓으면 되죠. 그 바꿔 끼면은 그 레벨에 맞는 전략을 얘가 수행할 거 아니에요. 조건은 없어지고. 언제 사용하나? 관련된 클래스들이 행위만 다를 경우. 행위들만 fly인데 이제 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경우. 한 알고리즘에 다양한 변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런 변형이 동시에 사용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이제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복잡한 자료 구조를 클라이언트부터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하는데, 실습에서는 이제 전략 패턴을 사용하는 어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볼 건데, 그걸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되게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해놨죠. 그래서 이 fly with wings랑 오리랑 서로 정보를 교환하진 않아요. 근데 fly with wings가 예로부터 어떤 정보를 갖고 와야 된다. 전략 객체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갖고 올 건가? 얘를 또 어떻게 추상할 것인가가 되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데만 필요한 전략인데 그걸 오리에다가 안 넣어놔도 된다는 거지. 오리가 필요 없으면 여기에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만드는데 각 애들한테는 몰라도 되지만 요 전략을 하려면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만 넣어놓는 거죠.
한 클래스가 여러 행위를 조건부 통해 정의할 경우에는 요 같은 거예요. 요 리팩토링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패턴의 클래스 관계도 그려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략 패턴의 클래스 관계도. 이 전략을 쓰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는 얘를 하나만 가져요. 한 번에는.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set strategy라는 게 늘 있어요. 왜? 전략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set strategy라는 게 있고, 이 전략을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는 안에 내용은 한 문장이에요. 항상. strategy.operati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지. 얘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전략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여러 개를 언제든지 내가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필요할 때. 얘를 쓰다가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쓰다가 다시 얘를 써도 되고, 새로운 게 추가됐어? 그럼 걔를 또 갖다가 써도 되고. 그래서 전략 패턴의 관계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 위임이라는 느슨한 연결을 통해 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전략을 쓰더라도 얘가 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 몇 개가 오든 몇 개가 있든지 얘는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거야. 새 전략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 행위가 전략 패턴 구현될 경우 이들의 조합으로 객체를 쉽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fly 하는 특성, 깨끗하는 특성, 그것들의 조합이 삑삑하는 거, 깨끗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객체들을 만들 수 있다. 단점은 행위 모델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필요한 경우,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뒤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일 실습할 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냐? 요 경우를 보면 여기에 디스가 가죠.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얘에 어떻게 돼요? 의존관계가 생겨버려요. 의존관계가. 이 자체를 집어던지면. 클라이언트 자체를 전달하면 결합성이 높아진 단점이 있음. 이게 자체가 건다는 것은 얘가 수정이 되면 얘가 수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 된다. 별도 인터페이스 만들어 의존관계 유연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strategy context 해가지고 get data 해가지고 얘는 디스를 넘기지만 디스에서 내가 필요한 거 이것저것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요것만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요거 get data만 불러서 그 데이터만 갖고 요 전략을 구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각 클라이언트마다 전달하는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 특정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전략도 있을 수 있고. 내일 할게 묵집밥 게임 만들 거예요. 묵집밥 게임 만드는데 묵집밥을 하는 전략을 이제 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묵집밥 전략은 뭘까? 묵집밥 문제 없잖아. 묵집밥 가위바위보 한다.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랜덤하게 초이스하는 거죠. 랜덤하게 초이스하면은 이 전략이 이쪽하고는 별개로 놀 수 있어요. 그쵸? 전략이. 그러니까 랜덤 하는 거니까. 랜덤이니까 그냥 랜덤하게 돌려서 뭐 0 나오면 주먹, 1 나오면 가위, 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략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난번에 냈던 손,
뭔지에 따라서 뭐 가위바위보 하는 전략을 만든다든지, 지난번이 아니라 과거 뭐 했던 것들의 승패를 쫙 이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 전략들은 갖고 있어야 돼. 필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모델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략이잖아요. 얘도 랜덤하게 하는 전략, 지난번에 냈던 손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 무슨 전략들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는 전략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들 중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얘가 누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이 전략 패턴을 만들 때 상당히 구현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방법이다. 자체를 전달하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추상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뭐 예시는 뭐 이렇게 게임에서 유닛의 동작.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벨 1 전략, 레벨 2, 레벨 3, 레벨 4마다 동작들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 그럼 걔들을 전략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레벨이 아니라 갖고 있는 뭐 무기에 따라서 싸움 전략이 달라진다. 그것도 이렇게 전략 패턴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칼 갖고 있을 때의 전략, 총 갖고 있을 때의 전략 달라지죠. 조건물로 나이프 뭐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 패턴 가지고. 편집기의 포매팅 기능들. 저건 뭐지? 하여튼 여기도 보면 뷰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뷰는 원 그래프로 보여주고, 어떤 거는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어떤 거는 또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보여주는 방법들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죠. 이 뷰.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뷰. 전략이 바꿔치면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뭘 쓰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같은 나오는데, 언제 쓰이냐? 한 행위를 다양하게 수행할 경우, 시행 시간까지 객체의 행위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동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그러니까 동적으로 실행 시간에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을 결정해 줄 수 있다. 그 시점이 돼서 얘가 날지 말아야 되면 날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날아야 되면 날게 만들 수 있고, 로켓으로 날아야 되면 로켓으로 날 수 있고요.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을 쉽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행위를 추가하면서 코드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패턴은 살펴보시고요. 싱글턴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그 스트래터지를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거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열거형으로 처리해서 얘가 어떤 이 열거형 중에 fly with rocket을 가지고 있으면 이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하게 구현하는 방법, 자바에서.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을 어떻게? 자바에서는 열거형으로 구현할 수 있다. 자바는 열거형에 뭘 넣을 수 있어요? 메소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거형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람다가 되니까, 이제 람다가 되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fly with balloons 같은 거를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안 만들고 간단하게 뭐죠?
함수형 프로그램 줘서 여기서 하는 어떤 행위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람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뿔은 요 행위들을 바꿔치려 그러면 해세에서 이걸 바꿔치려 그러면 객체를 바꿔야 되면 걔를 멤버를 포인터로 포인터를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포인터를. 뭐 여기서는 스마트 포인터를 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터를 써야 돼요. 포인터. 이 벌초럴 함수들 떠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이제 포인터를 써야 되겠고, 포인터를 쓰면 이제 new flying with strategy 뭐 이렇게 되면 또 내가 딜리트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유닉 피트야 스마트 포인터를 쓰면 이 뭐죠? 소멸자에서 그 전략을 내가 반납해야 되는 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렇고 파이썬 보세요. 혹시 파이썬 관심 있으면 파이썬은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이썬은 그 자체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객체지향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라이브러리 같은 이 뭐 ABC 베타 뭐 이런 뭔가를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활용하면 객체지향적으로 조금 객체지향답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좀 더, 요즘은 또 자바스크립트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고전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스트래티지 패턴.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패턴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모르겠지만 그 HTML 같은 뭐 HTML5나 이렇게 해서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구현하면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객체지향에서도 이것들은 실제 노드.js 갖고 쳐서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할당된 게 뭐냐에 따라서 콘솔에 날개로 날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늘 내가 패턴마다 첨부하지만 수업 시간에 깊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라는 자료이고, 전력 패턴은 이제 뭔지는 이해됐죠. 구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